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수소 트럭 신드롬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니콜라가 때 아닌 사기 논란을 일으키며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매도 회사로 알려진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가 거짓말을 했다며 장문의 리포트로 공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해당 리포트가 나온 날 니콜라 주가가 11%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즉각 힌덴버그 리서치가 투자자들을 오인시키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지만 사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니콜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미국 개인 투자자들 역시 경영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제2의 테슬라 기대의 포드를 뛰어넘은 니콜라. 사기 의혹의 주가는 폭락. 2014년에 설립된 니콜라는 쉽게 말해 수소 트럭을 만드는 곳입니다. 긴 모양의 트럭인 니콜라1부터 내부 구조를 달리한 니콜라2, 니콜라3, 니콜라 리퓨즈와 픽업 트럭인 니콜라 베저까지 5개 모델이 공개돼 있는데요.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와 비교해보면 왜 수소 트럭인지가 좀 더 명확히 이해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차가 구동됩니다. 그러나 수소 트럭은 전기 저장용 배터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주로 연료전지를 활용해 구동하게 됩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바탕으로 직접 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수소차는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구동하면서도 배터리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만으로 달릴 때보다 장거리 운행에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통해 단거리 승용차를 만든다면 니콜라는 연료전지와 배터리를 바탕으로 장거리에 적합한 트럭 모델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나스닥에 상장한 니콜라는 상장 첫날인 지난 6월 4일 주당 33.7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상장 4일째인 같은 달 9일에는 79.7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시가총액이 한화로 약 37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16년 역사의 자동차 기업 포드를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업계에서도 놀랐죠.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니콜라는 주가 폭락 사태를 맞이합니다.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공매도 전문 투자업체가 장문에 니콜라 사기 의혹 리포트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2. 힌덴버그 리서치, 니콜라는 창업자가 만든 사기 사례. 힌덴버그 리서치는 이달 10일 니콜라가 주장하는 기술력이 허위라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의 과거 이력과 니콜라 자체 기술력 의혹을 통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참고로 힌덴버그 리서치는 공매도 투자 기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버는 회사인데요. 힌덴버그는 니콜라에 대해 공매도를 진행 중이라고 떳떳하게 밝히며 보고서에 포문을 엽니다. 창업자 트레버 밀턴에 대한 신뢰도부터 힌덴버그 리서치는 문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밀턴은 기업 공개 즈음 니콜라 주식 7천만 달러를 현금화했고 상장 뒤 자신의 보호예수 기간을 1년에서 180일로 줄였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초기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먼저 빼왔다는 점, 그리고 자기 회사 주식을 팔 수 있는 시점을 6개월이나 앞당겼다는 점부터 의심을 사기 충분하단 지적이죠. 니콜라 창업 전에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습니다. 밀턴은 니콜라 창업 전 디하이브리드라는 회사를 운영했는데요. 당시에는 디젤 트럭에 압축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술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을 찾아 나서면서 디하이브리드가 대형 트럭 회사 스위프트와 2억 5천만 달러 규모 거래를 과거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힌덴버그 리서치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금액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600만 달러 수준에서 스위프트와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니콜라의 자체 기술력에 대한 의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2018년 공개된 니콜라1 트럭이 도로를 움직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을 언덕 위에서 아래로 굴려 찍었고 이에 대한 문자 증거가 있다는 게 힌덴버그 리서치의 주장입니다. 밀턴이 수소 트럭 니콜라1을 공개하며 완전히 작동된다고 했지만 자체 전력 공급이 안 돼 트럭 공개 당시 스테이지 및 전선을 연결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인버터를 다른 회사에서 사온 뒤 제조사 이름을 테이프로 가리고 마치 니콜라가 만든 척 했다는 점도 언급됐죠. 또 자체 기술과 별개로
니콜라는 본사 건물이 100% 수소와 태양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힌덴버그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니콜라 본사 건물 옥상에 어떤 태양광 시설도 없다는 항공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3. 니콜라의 반박. 니콜라1이 자체 동력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적 없다. 리포트가 공개되자 창업자 밀턴은 트위터를 통해 힌덴버그 리서치 주장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우선 니콜라는 보쉬와 함께 니콜라 트레 모델에 대한 로드맵을 착실히 밟아가고 있으며 독일 울름 공장에서 현재 5대의 트럭이 제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울름 공장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죠. 니콜라1 트럭을 언덕 위에서 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니콜라는 해당 트럭이 자체 추진으로 움직인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당시 니콜라 투자자들도 시제품의 성능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 전시장에 전시돼 있는 니콜라1에 대해 기어박스, 배터리 인버터와 동력 모터 역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트럭으로 방향을 틀었고 궁극적으로 니콜라1을 자체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을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니콜라가 이후 공개한 니콜라2는 지난해 니콜라 월드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자주 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쟁쟁한 파트너사들의 면면을 보면 니콜라 사기 의혹은 터무니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니콜라의 협력사로는 이탈리아 자동차 제조사 이베코,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보쉬, 글로벌 태양광 업체 한화, 글로벌 자동차 기업 GM 등이 있습니다. 4. 출렁이는 니콜라 주가.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 집중. 니콜라 사기 의혹이 미국에 거점을 둔 니콜라에만 국한되면 별탈이 없을 텐데 생각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우선 국내 투자자들이 니콜라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국내에서도 주요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니콜라를 순매수한 금액은 2,406억 원입니다. 8,841억 원어치를 사고 6,43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최근 33달러 선까지 하락한 니콜라 주식에 국내 투자자들이 얼마나 물려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니콜라의 출렁이는 주가는 해외 기업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콜라는 최근 GM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번 제휴로 GM은 니콜라 지분 11%를 인수하고 니콜라 픽업 트럭 배저의 설계와 제조도 맡게 됐습니다.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얼티움과 수소 연료 전지, 하이드로텍 등 각종 부품도 니콜라에 공급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당일 니콜라 주가는 40.79%, GM도 7.9% 주가가 올랐죠. 테슬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니콜라보다 먼저 대체에너지 차량 시장을 선점하며 위험을 과시하고 있지만 니콜라가 잘 나갈수록 위협을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GM과의 파트너십이 발표되자 테슬라 주가가 당일 21%가량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6월 초부터 9월 17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6조 7천억 원치를 사고 4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았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해외 주식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니콜라의 사기 의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니콜라는 수소 생산에 필요한 태양광 에너지 기술과 관련해 한화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는 1억 달러를 투자해 니콜라 지분 6.13%를 보유 중입니다. 니콜라 주가가 오르면 투자한 기업들의 당기순이익도 커지게 됩니다. 또 동시에 한화에너지와 모회사인 H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높아져 한화 오너 승계 작업에도 도움될 것이란 외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사업 부문을 100% 자회사로 설립하겠다고 밝힌 LG화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GM이 니콜라에게 제공하기로 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얼티움이 바로 LG화학과 함께 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콜라가 사기 의혹을 살 동안 글로벌 수소차 시장의 상용화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차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니콜라의 창업자인 밀턴이 공개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는데요. 자체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가진 현대차 입장에선 실체를 알 수 없는 니콜라와의 협력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엔 스위스 수소 저장 기술 업체인 GRZ 테크놀로지스와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의
95kW급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소식도 알렸는데요. 연료전지를 자동차 외 시장으로 확장해 사업 수익성을 더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동학 개미들의 고군분투 속에 현대차는 연초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시총 규모만 38조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막강한 파급력을 자랑하고 있는 니콜라. 이 회사는 정말 이대의 사기극을 벌인 막장 기업일까요? 아니면 남이 가늠하지 못하는 미래에 먼저 뛰어든 뉴머니의 선두주자일까요? 미국 세크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소차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5. 힌덴버그 보고서 파문 이후 10일 만에 자진 사퇴 결정. 사기 의혹 논란을 받고 있는 미국 수소트럭 제조업체 니콜라의 창업주 트레버 밀턴 니콜라 최고 경영자가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트레버 밀턴 CEO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아닌 회사와 세계를 바꿀 회사의 임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나는 여러분들이 니콜라를 지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당신들과 함께 옆에서 응원하겠다고 사임 소식을 전했다. 미국 매체 AP통신 CNBC 등도 트레버 밀턴 CEO의 사퇴 소식은 전했다. 이들은 트레버 밀턴 CEO가 자진해서 이사회에서 물러나고 즉시 회사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날 트레버 밀턴 CEO의 사퇴가 최근 니콜라는 사기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로 촉발된 논란에 따른 결정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는 지난 10일 공개한 니콜라. 수많은 거짓말로 미국의 가장 큰 완성차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트레버 밀턴 CEO가 그간 투자자와 고객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힌덴버그 리서치에 따르면 트레버 밀턴은 과거 니콜라 설립 전에 다른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를 상대로 사기를 친 적이 있고 니콜라가 수소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언론에 공개한 프로토타입 수소트럭 차량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레버 밀턴 CEO는 지난 2014년 니콜라를 창업해 수소트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아왔다. 트레버 밀턴 CEO는 니콜라 전체 지분의 20%에 해당하는 8,200만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CEO 사임에도 지분을 유지하지만 이사회에서 물러나면서 더 이상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테슬라 관련 첫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1. 응원합니다. 현실판 토니 스타크.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일대기를 담은 유튜브 영상에 한 주주는 이런 댓글을 남겼다.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의 주인공 이름이다. 이 네티즌은 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 테슬라 주식 1,0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다 잃어도 좋으니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물론 이들의 얼굴은 하나가 아니다. 곧 버스와 테마주에 뛰어드는 불개미가 되는가 하면 자신이 믿는 가치를 좇는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하기도 한다. 2. 빚조와 레버리지 사이. 사회에 나와 보니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느낀다. 저축을 하려고 보니 금리는 아무리 높아야 연 2%대다. 이대로는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겠다 싶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어 주식으로 눈을 돌렸다. 대기업 5년차 직장인 문현주 씨는 2%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3천만 원은 공모주에 1,000만 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바벨 전략을 쓴다.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하기 전 투자에 8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문 씨는 머스크 덕후는 아니지만 테슬라에 열광하는 글로벌 20, 30세대 주주들의 믿음을 보고 주식을 샀다고 했다. 더 큰 도약을 위해선 위험은 기꺼이 감수한다. 20, 30세대의 58%는 스스로 위험 중립 적극 투자, 공격 투자형 투자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40, 60세대는 57%가 안정형 안정추구형을 택했다. 2. 팬덤이 곧 투자가 된다. 2000년대 셀트리온으로 노후 준비하기가 유행했다. 2020년 트렌드는 테슬라로 노후 준비하기다. 테슬라 주주들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믿음이 종교적 수준이라고 해 테슬라 주주를 테슬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테슬라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전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적으로 ESG 분야에 돈이 몰리는데도 이들 20, 30세대가 한몫했다. 이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다. 정보기술기기와 플랫폼, 자율주행차를 가장 잘 아는 세대이기도 하다. 3월 주가 폭락 이후 국내에서는 비빅 산업이, 미국에서는 나스닥 대형 기술주가 급등하는데 밀레니얼 투자자들이 기여했다. 4. 정보가 된다면 어디든. 20, 30세대는 유튜브 세대다. 하지만 투자할 때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응답자들은 신문 방송 등 뉴스, 주변 지인 재무제표 및 공시,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진지하게 투자에 임하는 20, 30세대도 늘어났다. 주식을 시작한 뒤 모든 뉴스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지연 씨는 미중 무역 분쟁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하는 중간에 신문과 뉴스를 챙겨보고 유튜브를 통해 기술적 분석법을 공부하며 전자공시도 꼼꼼하게 챙긴다. 5. 근로소득만으론 답 없어. 이들이 투자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목돈 벌어서 아이 영어 유치원에 보내보자는 미래지향형부터 여행이나 성형수술 같은 나를 위한 투자형, 이익을 실현할 때마다 후배들에게 술 한잔 사주는 품위, 유지형 등 다양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비슷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증식이나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주식 투자가 20, 30세대에게 남은 마지막 자산 증식 수단이라는 의견에 7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은행에 근무하는 김지수 씨는 걷잡을 수 없이 뛰어버린 부동산 가격 0%대의 적금 금리로 주식 이외의 투자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6.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요일이 기다려지는 것은 취업 이후 처음이다. 주식 투자가 바꿔놓은 심리 상태다. 근무 시간 틈틈이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주말이 되면 장을 보지 못해 우울해진다. 밤낮으로 즐기기 위해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불확실성을 즐기기도 한다. 주가가 늘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 기대감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업무 중간중간 들여다볼 수 있는 게임 같기도 하다. 어린 시절 다마고치를 키웠던 것처럼 근무 시간 틈틈이 모바일 거래 시스템 화면을 보며 기업들을 하나씩 키우는 느낌이라고 한 젊은 투자자는 말했다. 저비용 항공사 승무원인 박지선 씨에게도 주식 투자의 의미는 남다르다.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3월부터 원치 않는 휴직 상태다. 지인이 추천한 진단키트 테마주로 주식에 발을 들였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투자금은 4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매월 300만 원 넘게 벌고 있다. 하루 12시간 투자 모드다. 장이 끝나면 장외 거래를, 밤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내일의 투자를 준비한다. 처음에는 투자를 말리던 부모님도 이제는 그에게 투자금을 맡겼다. 박 씨는 말했다.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좋은 건 우울한 일상의 활력소를 얻었다는 것이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22일 열리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도 들뜬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날 배터리 관련 발표로 최근 주가 하락 이후 랠리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특히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머스크가 제너럴 모터스, 폴크스바겐,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첨단 배터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슬라 투자 등급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까지 머스크 매직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패트릭 험멜 UBS 애널리스트는 지난 11일 고객 노트에서 우리는 이번 발표가 테슬라의 비용과 기술 우위를 몇 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로운 건식 전극 셀 기술이 제조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값비싼 배터리 가격으로 가솔린차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고 오래 쓰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능력은 테슬라 자동차를 더 동등한 지위에 놓이게 할 수 있고 주류 자동차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머스크는 지난 8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가 3에서 4년 안에 에너지 밀도가 50%더 높은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전기 비행기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에서 지나치게 야심찬 포부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번 행사가 테슬라의 장기 성장 스토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업체보다 앞서 있다는 투자자의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엔의 애널리스트인 제프리 오스본은 최근 고객 노트에서 테슬라가 배터리 셀 생산을 사내로 가져오고 머스크가 100만 마일 배터리에 대한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8명은 테슬라의 주식을 사라고 권고했고 10명은 매도, 15명은 중립으로 나타났다.